이렇게 기업만 골라놓은 것만 해도 뭐 벌써 부자가 된 것 같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10년 뒤에 1년 뒤에 막 5천만 원이 1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신놈이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주식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요 며칠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오늘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의견도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식 계좌를 만들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주린이지만 또 나름 많이 알아보고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준비할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전에 따로 영상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얘가 왜 배당주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이제 알차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했고 뭐 쥐뿔도 모르지만 나름 꼼꼼하게 보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전부 다 배당주에만 다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왠지 배당주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배당 없이도 사실 많이 살만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배당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올드한 옛날 기업들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이지만 현재 지금은 약간 시대에 약간 뒤처지면서 주가가 약간 주춤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에만 다 올인하기에는 좀 아쉽다. 왜냐면 제가 또 좋아하는 테슬라, 구글 이런 것들은 사실 배당 안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40대 초반인 나이에 뭐 벌써부터 뭐 은퇴한 것처럼 배당주 받으면서 살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배당주 한 70% 잡고 나머지 한 30%는 비배당 우량주에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7대 3 정도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70, 그리고 비배당주 30 해가지고 5천만 원에 70이면 한 3,500만 원 정도를 배당주에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 1,500만 원 정도를 비배당주에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해도 뭐 몇백 개 기업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로 슈어 디비던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어 디비던드를 이용해서 초우량 배당 기업을 먼저 선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배당 관련 사이트가 있지만 이 슈어 디비던드라는 사이트가 뭐가 좋냐면은 이 세 종류의 리스트를 쫙 뽑아줘요. 매달 뽑아주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 안에서 이제 거기서 나름 제가 이제 더 한번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슈어 디비던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배당킹뿐만 아니라 섹터에서 유망한 기업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눠진 파일들을 많이 올려놔서 그걸 그냥 엑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엑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일단 슈어 디비던드 사이트에서 이 리스트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먼저 가려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당 블루칩부터 이제 배당 킹까지 약 260여 개의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시가총액으로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마켓캡 있죠. 이거를 눌러서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 지표마다 정렬이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열했고 그 중에서 배당률 5% 이상의 고배당주 10개를 먼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 이하 중에 뭐 PER이나 페이아웃 레지오 그리고 연도별 배당 성장률 이런 거에 다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지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이걸 토대로 관심 기업 10개 정도를 뽑았어요. 고배당주 한 10몇 개 뽑고 그 밑으로 5% 이하의 배당주 한 10몇 개를 뽑아서 대충 한 20-30개 기업으로 1차로 추려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디테일한 기업별 재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저만의 이제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여기서 또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요새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야후 파이낸스인데 아마 웬만한 미국 주식 하시는 주린이 분들께서는 야후 파이낸스 전부 다 사용하실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 혹시 사용을 안 해보셨거나 좀 생소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야후 파이낸스 매뉴얼 비슷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일단 이제 야후 파이낸스를 들어가면 자기 관심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픽 해놓은 거죠. 찜해놓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 나열한 종목들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슈어 디비던드에서 한 30개 정도 추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30개를 픽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각 기업로 비교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숏레지오, EPS, 현재 배당률이나 아니면은 뭐 배당금, PBR, PSR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에비타도 나오고 마켓캡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때도 여기서 바로바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후 파이낸스가 뭐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완벽한 사이트는 아니니까 역시 이거를 베이스로 하되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가 이제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dividend.com이라는 데고 요거는 배당에 관한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일정 부분은 유료라서 유료 부분은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무료라도 웬만한 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디비던드라는 사이트를 배당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시킹알파라는 사이트도 야후 파이낸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가입하시고 여기도 야후 파이낸스처럼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더 디테일한 재무 정보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킹알파와 디비던드.com 이거는 추가적으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야후에서 없었던 기능 중에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월 배당을 만들려면은 기업들이 언제 배당을 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야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디비던드에 들어가시면은 해당 기업의 티커를 치시면은 이렇게 그 배당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에 이 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이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원래 여기 야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적은 겁니다. 디비던드.com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배당을 주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모바일은 3, 6, 9, 12월에 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헬스케어는 2, 5, 8, 11월에 주고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먼슬리 매달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1월, 7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이 야후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정보들은 직접 찾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각 이제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한 번 더 깔때기를 대서 이제 걸러내요.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각 포트폴리오의 월별 그리고 섹터별 분리 작업을 한번 했어요. 왜 분리 작업을 했냐면은 너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업만 넣다가 보면은 너무 한 섹터에 다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산 투자의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니까 같은 섹터에서도 여러 회사에 분산할 수도 있겠지만 섹터마다도 분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항공이나 아니면은 관광 쪽 이런 섹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대신 반면에 대학주나 아니면은 뭐 IT 쪽 그런 쪽은 또 굉장히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고 쭉쭉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배를 잘 해줘야 완전 폭망하든가 아니면 폭등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도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월별 섹터별로 분리 작업을 해줬고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와 비배당주로 나눴습니다. 배당주에서는 배당 성장주 그리고 고배당주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 1차적으로 아까 전에 야후에서 월별로 언제 주는지를 노트에 적어놨었잖아요. 그거대로 배당을 주는 대로 쫙쫙쫙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12월까지. 그래서 넣어놓고 이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월마다 2개나 3개 정도의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월별로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별로 분류해준 애들이 어떤 섹터에 속하는지 그래서 섹터별로 이렇게 미국 주식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총 11가지의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아마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준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넣어놨으면 8월달에 어떤 기업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5월달이면 이 5월달 안에서 내가 2개나 3개 정도를 갖고 가고 싶은데 이 기업들을 다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월달 굉장히 많죠.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기업을 가져갈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로 골랐는데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골랐던 회사들의 목록이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2개 또는 3개로 가져갔죠. 이렇게 월 배당 형식으로 한 달도 쉬지 않게 이렇게 퐁당퐁당 기법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하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이렇게 많았는데 이 기업들을 어떻게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다 사고 싶은데 돈은 너무 한정돼 있지.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지. 미치겠는 거지. 뭐 펩시, 코카콜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 펩시냐 코카콜라냐 아니면은 리츠 같은 경우는 페더럴 리얼티냐 아니면은 리얼티 인컴이냐 AT&T냐 버라이즌이냐 이런 것들이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 둘 중에 뭘 하지. 와 미쳐버린 줄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확정을 하면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자산을 이제 분배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시드가 있으니까 5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일단 배당주 7, 비배당주 3이니까 3,500만 원, 1,500만 원으로 일단 첫 번째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70% 배당주 70% 중에 70% 3,500만 원이잖아요. 3,500만 원에서 배당 성장주 40%, 5배당주 30% 이런 식으로 4대3으로 나눴고요. 여기는 이제 배당 성장주는 40%로 2천만 원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각 분야의 대장주, 그리고 5년 이상의 배당 성장을 이룬 기업, 그리고 향후 10년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기업은 향후 10년에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겠다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회사들이 뭐냐면은 일단 애플이 일단 시가총액 1위잖아요. 시가총액 1위에 미국의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모든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삼성전자. 애플에 투자하면은 사실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안정적인 우량 기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록 배당이 굉장히 적어요. 배당이 1%도 채 안 되는 배당률이지만 이제 마소의 기업 가치는 이전 10년도 그랬지만 향후 10년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는 누구나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향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렇게 예측이 들어. 이걸 선택하게 됐고, 그다음 컴캐스트는 미국 1위 케이블 방송이자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데, 사실 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은 1, 4, 7, 10 이 달이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찾다가 찾은 게 이 컴캐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다룰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존스앤존스, 이거는 너무 유명한 회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최대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31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배당 킹이에요. 그래서 존스앤존스는 배당주를 관심 가지신 분들은 너무나 잘 유명한 회사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배당 성장주에 얘를 왜 넣었냐면, 뭐 배당 킹이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약간 월배당 끼워 맞추기거든요. 월배당 끼워 맞추기인데 그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건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왜 넣은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고배당주 리스트 30%, 그리고 1,500만 원을 투자할 건데, 여기 선정 기준은 배당 킹 3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 그리고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는 예외이긴 한데 일단 배당 킹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5% 이상의 고배당률, 5% 이상 주는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 중에 하나는 코로나 종식 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 왜냐면 현재 제가 골랐던 이 세 개가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고 굉장히 지금 다시 회복이 좀 더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얘네들은 이제 고배당 주니까 일단 배당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으면서 좀 길게 보고 싶은 회사.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았고요. 페더럴 리얼티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다음으로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3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배당 킹이에요. 그래서 배당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고, 무려 0.17의 고배당 리츠 회사입니다. 제가 리얼티 인컴을 할까 페더럴 리얼티를 할까 둘 중에 굉장히 망설였는데, 배당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지만 요거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게 되었고, 오메가 헬스케어, 요거는 배당이 진짜 제가 고른 모든 기업 중에 탑입니다. 탑. 무려 8.43%의 배당률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막 이금융, 적금 이런 거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 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뭐 10년 년간 늘리긴 했어요. 그런데 배당 킹은 아니지만 이제 노령화 사회에 투자할 만한 리츠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배당이 개 쩔어서 넣었어요. 왜 AT&T도 미쳤죠. 7% 이상의 배당을 주는 배당 킹이자 미국 1위 통신회사입니다. AT&T는 들어보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요새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들어갔고, 미디어 사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BO Max라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많이 성장은 아직 못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돼서 가져가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당주는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회사를 정했고요. 배당주로는 30%, 그리고 1,5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향후 10년 뒤를 선도할 유망한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면 비배당주는 제가 그냥 무조건 사고 싶었던 기업이에요. 전부터 그냥 갖고 싶다.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회사가 망할 거라, 막 주가가 너무 올랐다, 폭망할 거다, 그래도 이 회사는 꼭 내가 주주가 되고 싶다, 이런 회사들 다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회사가 테슬라 99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미래 전기차 씹어드실 세계 전기차 1위 회사고, 그래서 이제 꿈의 회사라고 하죠. 꿈의 회사 요새.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사고 싶어서 저도 이 회사 테슬라의 주식을 사게 되었고, 현재 제가 테슬라 주식이 5주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글 4차 산업혁명에서 구글이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지 않아도 이 기업은 살만하다, 이게 생각이 들었고, IT에 제가 10몇 년을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는 꼭 한번 주식을 한번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비배당주도 한 2가지를 이렇게 찜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월배당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뭐 대출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까 싶다가 몰라 질러 그냥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긴 했는데 막상 5천만 원도 이렇게 얼마 넣지도 못해요. 대충 9개를 했으니까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씩 거의? 500만 원이 얼마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무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막상 담다 보니까 너무나 적은 액수였다. 한 1억은 있고 싶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미친놈이죠. 네, 뭐 주린이 주제에 5천만 원도 큰 돈인데 사실 요 며칠 몇 주?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만약 어떤 기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픽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일단 이렇게 기업만 골라놓은 것만 해도 뭔가 벌써 부자가 된 것 같고 약간 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이제 10년 뒤에 뭐 1년 뒤에 막 5천만 원이 1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신놈이지. 어쨌든 뭐 주린이 주제에 뭐 연 10%만 수익 내도 대단하다고 뭐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진 않았지만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쇼핑을 시작할 건데 내심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미국장이 폭락이라서 솔직히 저도 미국 주식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3월달 정말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들어가고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한 5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핫한 그 시점에 못 들어간 게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 사실 5월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엄청 올랐잖아. 근데 요만큼 주춤할 때, 요 정도 주춤할 때 들어가게 돼서, 나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게 뭔가 나름대로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일단 중요한 건 한 번에 뭐 5천만 원을 다 써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2번 또는 3번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저의 원칙이고, 뭐 더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쭉쭉 파본 거고, 또 반등하면 반등을 하는 대로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쭉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의 주식들도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정리해서 유동자금 1천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폭락장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자산 하나도 없이 몰빵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쭉쭉 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어.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어. 사실 요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자산은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할 매수 이것도 꼭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당장 내일 주식을 매수할 건데, 이제 다음번엔 실제 주식 매수를 했던 이야기랑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총 9개 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저의 간단한 그런 생각 등을 이제 또 영상이나 블로그에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까지는 이제 깔짝깔짝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빌렸고 이 큰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제 자산을 불려낼 수 있을지, 과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참 저 스스로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뭐 1년 뒤 또는 뭐 5년 뒤, 10년 뒤가 참 궁금하네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수저가 되는 그날까지 다들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